붉은 말띠의 해 2026년. 과연 새해에는 우리 주변에 어떤 것들이 바뀔까요? 오늘은 새해부터 바뀌는 우리 주변의 것들, 즉 모르면 손해보고 알면 무조건 도움이 되는 핵심 요소들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AI 무인단속 전면 확대입니다. 사람만큼 자동차도 많아진 시대, 2026년부터 AI 시스템 전면 도입으로 직접 단속은 대폭 줄고 정형화된 AI 단속이 표준화될 예정입니다. 이는 불법 주정차, 버스 전용 차로, 신호위반, 안전벨트, 휴대폰 사용까지 정말 광범위한 단속을 전면 자동화 시행 예정이라 어쩌면 국민들에게 체감상 가장 큰 변화일 수도 있는데요. AI 규제의 핵심은 결국 운 좋게 안 걸린다는 개념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운 좋아서 통과하고 애매해서 봐주고 뭐 이런 게 일절 없어지기 때문이죠. 이번 제도 변경을 계기로 더 나은 운전 문화가 잡히길 기대해봅니다. 다음은 근로시간 기록 강화입니다. 이제는 대충 출근, 대충 퇴근 이런 시대가 끝납니다. 출퇴근 시간, 휴게 시간, 초과 근무까지 전자적으로 기록하는 구조, 즉 업무 시간 전체가 대장에에 기록되고 유지되며 인정되는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결국 정부의 입장은 초과 근무 등 근로시간 조작으로 인한 잉여 노동비 절감과 더불어 모든 걸 기록화하여 투명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다수의 성실한 현대인들은 조금 귀찮아진 것 빼고는 크게 체감되지 않는 변화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본인의 권리를 기록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이죠. 반대로 근로시간을 조작한다면 본인이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2026년부터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일을 기록했냐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해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정액 패스 제도입니다. 대중교통 정액 패스 제도, 말 그대로 한 달에 일정 금액만 지불하면 대중교통을 정액제로 탈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이득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으시겠지만 무조건 그런 것은 또 아닙니다. 물론 대중교통을 밥 먹듯이 타고 이동할 소요가 많은 현대인들은 해당 제도를 잘 이용하여 돈을 절약할 수 있겠지만 재택근무가 많거나 주 2, 3회만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정액제를 선택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이 혼잡하고 복잡한 수도권의 경우는 노선과 시간대별로 정액 패스 제한이 붙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인의 생활 패턴을 잘 파악하고 본인에게 잘 맞게끔 제도를 잘 이용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소지 금지입니다. 변화하는 사항 중에서도 큰 논란이 되었던 제도이자 아직까지도 찬반이 크게 갈리는 제도, 바로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소지 금지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는 사용만 금지가 아니라 아예 소지 자체를 불법으로 제한한 건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교내 휴대폰 사용이 득보단 실이 더 많다고 판단하여 교육 목적상 학생에 대한 전체적인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죠. 이에 모두 예상한 대로 학생들의 반발은 정말 거셌는데요. 하지만 법은 이것이 인권 침해와 거리가 멀다며 휴대폰 소지, 사용 금지를 아예 확정지어 버렸습니다. 그렇기에 내년부터 완전 달라질 것 같은 교실의 풍경, 과연 이것은 득이 될까요? 아니면 실이 될까요? 다음은 최저임금 1320원입니다. 다섯 번째, 역시 변화를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것, 바로 최저시급입니다. 이번 2026년도의 최저임금은 1320원으로 작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며 이는 월급으로 환산 시 약 215만원 수준입니다. 이번 합의는 어느 정도 무난하게 이루어진 것 같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애초에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몇몇 대기업을 제외한 자영업 및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해가 바뀔수록 비상입니다. 경기는 안 좋고 인건비는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사람을 안 뽑게 되니 일자리가 계속 사라지며 사회적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최저임금 인상은 돈이 올랐다고 무작정 좋은 것이 아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기회의 상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육아휴직 나이 확대입니다. 2026년부터 육아휴직 나이 제한이 만 8세에서 만 12세로 대폭 늘어남에 따라 회사와 가정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 제도는 공무원 조직 시행을 필두로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정부는 해당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자녀와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고 가정의 화목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오히려 넓어진 선택권으로 인해 피로감이 들 가능성이 있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 평가 미흡 등으로 승진 및 커리어 패스에 있어
안 좋은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 역시 커 보입니다. 그렇기에 혹자는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권리인 동시에 용기이며 모두가 쓸 수는 있지만 아무나 쓰긴 어렵다고. 다음은 전기차 전환금 제도입니다. 이는 말 그대로 내연 기관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새롭게 바꾸는 이용자에게 국가 보조금 1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전환지원금 신설이 핵심으로 기본 보조금 약 300만원에 합산하여 최대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제도 신설에 대한 거창한 목표와 계획을 발표했지만 결국 요약하자면 체질 개선, 즉 전기차로 판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정책이다 보니 해당 제도를 시작으로 전기차에 대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한편 내연 기관차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되는데요. 그렇기에 해당 제도는 전기차를 사려고 한 사람에겐 좋은 호재인과 동시에 몇몇 이유들로 인해 전기차를 꺼려했던 사람에겐 깊은 고민을 안겨줄 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전동 킥보드 규제 강화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킥보드는 간편함과 신속함의 아이콘으로 자리잡아 이제는 어딜 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동수단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에 따른 각종 사고와 법률적 문제 등 잡음 역시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정부는 2026년부터 규제를 전혀 없는 수준으로 철저히 강화, 단속하여 사고 없는 전동 킥보드 문화를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2인 이상 탑승 절대 금지, 불법 주차 금지, 인도주행 금지, 면허 확인 요건 강화 등 더욱 강화된 제도권 안에서 관리를 시행할 계획인데요. 그렇기에 이제 전동 킥보드는 편한 이동 수단이기 이전에 관리 대상 교통수단으로서 이용되고 관리되어질 것으로 예상되기에 전동 킥보드를 주로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이 점을 유념하시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주 4.5일제 시범사업 도입입니다. 주 4.5일제, 어쩌면 이번 정부의 가장 핵심 사업이자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는 주제라 할 수 있는데요. 4.5일제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26년, 중요한 것은 4.5일제의 표면적 혜택보단 제도의 대내외적 구조입니다. 제도는 금요일 오후 반차 혹은 주중 하루를 짧게 일하는 방식으로 주 5일제가 아닌 주 4.5일제를 실현한다는 것인데 핵심은 5일의 하루 업무를 4.5일에 압축하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대기업에 비해 인력 의존 및 비용에 민감한 중소기업의 경우 4.5의 숫자 체감은 배가 될 것이고요. 그렇기에 누군가에겐 좋은 혜택, 또 누군가에겐 지옥의 전조가 될 수 있는 양날의 검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 4.5일제의 키워드는 관리, 즉 인력의 관리가 생산성과 비용 절감, 이 모든 것들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은 주류 라벨 경고 그림 표시 의무화입니다. 한국인의 회식, 반가운 자리, 아쉬운 자리 등에 빠지지 않는 이것, 술. 이제 이것들의 디자인이 2026년부터 전면 변경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진 술병엔 형식적인 경고문구만 있었던 것에 반해 이제는 담배와 같은 경고문구, 다시 말해 보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 극단적 문구와 그림들이 술병의 디자인에 추가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미성년자 음주, 음주운전, 임신 중 음주 등등 아마도 이것보다 훨씬 더 자극적이고 불쾌한 그림들로 시각적 거부를 유발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의미는 딱 하나, 정부가 공식적으로 술을 기호식품이 아닌 위험물에 분류하기 시작했다는 것. 현재는 기호품보다 위험물이란 인식이 더 강해진 담배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경고문구는 음주운전, 청소년 음주 등 특정 그룹에 대한 사회적 압박을 강화시키는 부가적 요소를 보일 수 있으나 특별한 자리, 의미 있는 자리에서 저런 문구를 보며 술을 먹는 것 또한 썩 유쾌한 기분을 주진 못할 것 같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